조선의 학자 성현이 남긴 수필집 용지총화를 펼쳐봅시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의 세종과 세조시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강화도, 이 섬은 예부터 특별한 곳이었어요. 하늘과 맞닿은 섬이라고 불렸습니다. 단군 신화의 무대이기도 하고 외세의 침략 때마다 왕실이 피난 가던 곳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섬에서 기이한 유물들이 자주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거인의 뼈였어요.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강화도 해안가와 인근 고분을 발굴하던 중 신장이 3m, 약 10척에 달하며 두개골이 일반인의 2배인 유골이 발견되었다고요. 3m입니다. 현대 농구 선수들도 2m가 넘으면 거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골은 3m였어요. 조선시대 평균 신장이 160cm 정도였다는 걸 생각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크기입니다. 당시 사대부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대 동이족의 거인 용사 혹은 신화 속 인물의 유골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변명에 가까웠어요. 실제 기록을 보면 훨씬 구체적이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발굴된 유골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이상합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거인증 환자의 뼈와는 달랐어요. 거인증은 호르몬 이상으로 키만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병인데 이 경우 골격이 매우 약하고 쉽게 부러집니다. 하지만 강화도에서 발견된 유골은 골격 자체가 매우 굵고 단단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치아였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치아가 촘촘히 박혀 멧돼지의 송곳니처럼 날카로웠다는 묘사가 등장해요. 이것은 미국에서 발견된 거인 유골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1850년 미국 중서부에서 발견된 신장 2m가 넘는 거인 유골에서도 2줄의 치열이 발견되었거든요. 그리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6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을 기억하시나요?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족입니다. 그들도 6손가락, 6발가락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같은 특징을 가진 거인 유골이 발견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1년 7월, 경주에서도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5에서 6세기 신라고분 24기를 발견하던 중 약 180cm의 최정신 유골이 나왔어요. 다른 유골들보다 20에서 30cm나 더 컸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관의 크기였어요. 관은 일반 실라인 크기로 만들어졌는데 이 거대한 유골을 억지로 구부려서 집어넣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금 세공품이나 무기 같은 부장품이 없었어요. 지배계급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160cm대 유골들과 함께 전형적인 신라 고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 신라 남성 평균 키가 161cm였던 걸 생각하면 180cm는 상식 밖의 신장입니다. 강화도는 고인돌의 밀집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에 있는 고인돌의 상당수가 강화도에 모여 있어요.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고인돌은 인간이 만든 무덤이 아니라 거인족들이 사용하던 특정 장치 혹은 그들의 안식처였다고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 톤짜리 바위를 어떻게 옮겼을까요? 현대 중장비로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3m 키의 엄청난 완력을 가진 존재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가능했을 겁니다. 고인돌은 그들이 남긴 흔적이고 강화도 아래에 묻힌 거인 유골은 그들의 후예일지도 몰라요. 조선 조정은 이 유골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성리학적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귀신이나 괴물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유골들을 상서롭지 못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시 묻어버리거나 파기했어요. 증거를 지운 것입니다. 조선과 중국의 고문원에는 더욱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 외땀섬에 사는 거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거인들은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중기 실학자 이수광이 쓴 지복유서를 봅시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외딴 섬에 갔다고 해요. 그곳에는 굉장히 크고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조금 뒤 집을 들여다본 남자는 겁을 먹고 도망쳤는데요. 왜일까요? 집 앞에 사람이 신을 것 같지 않은 거대한 신발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수광은 어우야담에서도 강원도 사람에게 들은 거인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한 남자가 동료들과 바다에서 며칠째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존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키가 석장, 약 3m나 되는 거인이었어요. 톱날 같은 이빨과 갈고리 같은 손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들의 행동이었어요. 대인국의 거인들은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굴에 가두고 살을 찌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로에 살이 찐 사람부터 넣고 쇠꼬챙이로 뒤적이며 요리해 먹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축을 키우듯 인간을 사육했다는 거예요. 조선 인조 때 용주 유고의 통천해적 표풍설, 19세기 청구야담. 이 기록들은 모두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다 너머 식인 거인이 사는 외딴 섬을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역사서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 거인섬을 장인국이라고 한 기록은 송나라 설화집 태평광기입니다. 동쪽으로 있는 장인, 키는 석장 약 3m, 톱날 이빨과 갈고리 손톱,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사실, 심지어 신라의 군사들이 이를 막았다는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당나라 기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요라는 사람이 당나라 사신으로 신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풍랑을 만나 장인국으로 보이는 섬에 도착했어요. 그는 키가 2장이나 되고 옷을 입은 장인들을 만났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고 100여 명이 되는 사신 일행을 모두 잡아 가뒀죠. 그리고 무리를 지어 돌아와 살이 많은 이들을 골라 50여 명을 데려갔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은 그 사람들을 모두 삶아서 잡아먹는 것이었어요. 9세기 옥당 한화의 왕인유는 육군사 서문사공이 신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표류한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몇 달이나 표류한 끝에 도착한 곳에는 신장이 5에서 6장이나 되는 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5에서 6장이면 15에서 18m예요. 이것은 과장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상식을 벗어나는 크기의 존재였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섬은 어디였을까요? 일부는 일본 열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하지만 일본의 고대 기록에는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태평양의 어느 외딴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지금은 바다에 잠긴 섬이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두 사람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여러 문헌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기록이에요. 시대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지만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것을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경신대기근, 조선 역사상 최악의 비극입니다. 1670년과 1671년 2년 동안 조선 전역을 휩쓴 기근이었어요. 전 세계적인 소빙하기와 맞물려 일어났습니다. 태양 활동이 약해지면서 지구 전체의 온도가 떨어졌고 조선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어요. 숫자를 봅시다. 당시 조선 인구는 약 1200만에서 1400만 명이었어요. 그중 공식 집계로만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의 약 20%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망자는 훨씬 많았을 거예요. 당시 행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거든요. 관리들이 전염병을 피해 집단으로 사직했고 파발과 역참이 마비되었습니다. 제대로 집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읽어봅시다. 굶어 죽은 시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장차 살아남는 사람이 없게 생겼으니 더 말씀드려 무엇하겠습니까? 이것은 신하가 왕에게 올린 보고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절망의 보고였어요. 현종의 누이까지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왕의 가족조차 안전하지 않았어요. 왕은 거처를 옮겨야 할 정도였습니다. 궁궐 안에도 전염병이 돌았던 것입니다. 지진, 우박, 폭설, 냉해, 전염병, 온갖 재앙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사람들은 먼저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개와 닭은 금방 사라졌어요. 제주도에서 온 보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개와 닭까지도 몽땅 잡아먹어 개 짖는 소리와 닭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온 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함을. 동물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더 절박해졌어요.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풀뿌리를 캤으며 흙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금기를 넘었습니다. 식인. 사람이 사람을 먹기 시작했어요.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청도의 깊은 산골에서 한 어머니가 5살 된 딸과 3살 된 아들이 죽었는데 그 고기를 삶아 먹었다. 죽은 자식을 먹은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나라 전체가 뒤집힐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너무 흔한 일이었기에 큰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승정원에서는 굶주림이 절박했고 진율이 허술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평할 정도였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이해였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극단적이었습니다. 자식을 먹은 그 여인은 얼마 못 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사와 비공식 기록에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병에 걸린 자들이 눈이 뒤집힌 채 산 사람을 덮쳤으며 죽은 듯 누워있다가 밤이 되면 일어나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마을을 배회했다. 이것은 무엇을 묘사하는 걸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을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좀비입니다. 물론 드라마는 픽션이지만 그 모티브가 된 기록은 실제로 존재해요. 경신 대기근 당시의 기록들입니다. 현대과학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온 단백질 변이에요. 인육을 먹으면 프리온이라는 변형 단백질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를 공격해서 광우병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켜요. 공격성이 증가하고 이성을 잃으며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두 번째는 광견병의 변종입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사람들의 면역력이 바닥을 쳤어요. 이런 상태에서 돌연변이 광견병 바이러스가 퍼졌다면 광견병은 뇌를 공격하고 물을 두려워하게 만들며 극도로 공격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물어뜯는 행동도 나타나죠.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다른 설명을 제시해요. 리셋 주기설과 연결시킵니다. 지구가 급격히 냉각되던 시기, 영구 동토층이나 깊은 땅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지표면으로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얼어있던 바이러스가 녹아서 나온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현대 인류가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면역 체계가 전혀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양 상태가 최악이었던 조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좀비화 현상을 일으켰다는 가설입니다. 황당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2016년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실제로 탄저균이 깨어나 순록 수천 마리가 죽고 사람도 감염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후변화로 얼어있던 것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의 민담과 실록에는 기이한 생명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상상,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이 괴물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생명체였을지도 몰라요. 불가사리를 봅시다. 이름의 뜻이 죽일 수 없는 괴물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불가사리는 쇠를 먹고 자랍니다. 곰의 몸에 코끼리의 코, 섣불을 가졌다고 묘사되어요. 칼로 베어도 죽지 않고 불에 태워도 살아남으며 오히려 금속을 흡수해서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불가사리가 생명체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전문명의 나노로봇이나 자동화된 기계병기였다는 것입니다. 쇠를 먹고 커진다는 묘사는
금속을 흡수해 자가 증식하는 기계의 특성을 고대인들이 생물학적으로 이해한 결과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현대의 나노기술로 만든 자가복제 로봇이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주변의 금속을 분해해서 자신의 복제품을 만들어요. 점점 늘어나고 커집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것을 본다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마도 쇠를 먹고 자라는 괴물이라고 할 겁니다. 칼로 베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로봇은 생명체가 아니니까요. 일부가 파괴되어도 나머지 부분이 계속 작동해요. 불에 태워도 금속은 녹을 뿐 기능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셋 이전 고도 문명이 담긴 기계병기가 조선시대까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장산범은 또 다른 미스터리예요. 사람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어 유인하는 하얀 털의 포식자입니다. 산속에서 어머니 하고 부르면 산이 어머니 하고 메아리 치는 것이 보통인데 장산범은 다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해서 여기 있다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따라가면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현대 생물학에서 알려진 동물 중 인간의 음성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앵무새가 흉내를 내지만 완벽하지는 않죠. 그런데 장산범은 가족의 목소리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확하게 재현한다고 합니다. 음모론자들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장산범은 리셋 이전 인류와 공존했던 고지능 영장류 혹은 아누나키의 유전자 실험체 중 일부가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지형에 고립되어 살아남은 크립티드라는 것입니다. 크립티드는 목격담은 있지만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생명체를 말해요. 빅풋, 예티, 내시 같은 것들이죠. 만약 아누나키가 인간을 만들 때 여러 실험을 했다면 어떨까요? 성공작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작도 있었을 거예요. 지능은 높지만 외모가 인간과 다른 존재들, 혹은 특수한 능력을 가진 변종들, 이들이 야생에 방치되었고 일부는 살아남아 번식했을 수 있습니다. 장산범이 그 중 하나였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묘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기형적 생명체의 출생 보고가 유독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UFO 목격과 붉은 비가 내린 직후입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났다. 팔다리가 여러 개인 아이가 태어났다. 온몸이 털로 덮인 짐승 같은 아이가 태어났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의 징조로 해석했습니다. 신이 노했다는 증거로 봤어요. 하지만 우연일까요? 왜 하필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이 목격된 직후에 이런 아이들이 태어났을까요? 현대 의학에서도 기형아 출산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방사선 노출 등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조선시대의 경우 설명이 어려워요. 음모론자들은 주장합니다. 외계 존재들이 조선의 폐쇄적인 환경을 실험실로 삼아 종간 유전자 결합 실험을 진행했다고요. 조선은 외부와 차단된 은둔의 나라였어요. 쇄국 정책을 펼쳤고 외국인의 출입이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실험 대상으로는 이상적이었죠. UFO가 나타나고 붉은 비가 내렸다는 것은 외계 비행체의 활동이 있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사선이나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방출되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 주민들의 유전자를 조작했을 수도 있어요. 기록상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버려졌습니다. 신이 노했다며 죽이거나 산속에 내다 버렸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사실 외계와 인류의 하이브리드 종을 만들려던 시도의 흔적이 아니었을까요? 실험은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래서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리학자들에게 세상의 질서는 절대적이었어요. 모든 것은 이성과 원리로 설명되어야 했습니다. 귀신은 없고 괴물도 없으며 초자연적 현상도 없어요. 만약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인을 뼈가 큰 사람으로 치부했어요. 좀비 같은 발작을 미친 병으로 설명했습니다. 기괴한 생명체를 상서롭지 못한 징조로 규정하고 역사의 뒤편으로 밀어냈어요. 기록화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흙 아래에는 여전히 거대한 뼈가 묻혀 있어요. 강화도의 고인돌 밑에, 경주의 고분 속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무덤들 안에 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면서요. 설명할 수 없는 금속 조각들도 있어요. 불가사리의 잔해일 수도 있는 이상한 합금,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 물질들, 박물관 수정고 어딘가에 잊힌 채로 복원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전설이라 믿는 것들, 민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이것들은 정말 상상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감당하지 못해 괴담이라는 이름으로 유배보낼 진실일까요? 조선왕조실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기록했어요. 왕도 함부로 고칠 수 없는 신성한 문서였습니다. 그들이 본 것, 들은 것, 확인한 것만을 적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록을 믿어야 합니다. 3m 거인의 유골이 발견되었어요. 사실입니다. 바다 건너 식인 거인의 섬에 대한 기록이 여러 문헌에 일관되게 나타나요. 사실입니다. 경신 대기근 때 사람이 사람을 먹었고 좀비 같은 증상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남은 것은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리학자들처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치부할까요?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직시할까요? 조선의 땅은 여전히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발굴되지 않은 유적들, 해독되지 않은 기록들, 전해지지 않는 증언들,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가 숨어 있을 거예요. 거인의 역사, 괴물의 역사,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의 역사가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요? 어쩌면 이미 밝혀졌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성리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세계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